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철공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사 관련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그리고 이 사태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는 한 20분 정도 될 거고요. 처음 한국사를 들어가면서 너무 체하듯이 막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호흡하듯이 먼저 한번 심호흡 한번 깊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부터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띄워놓을 자료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PT 자료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필기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필기를 좀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과서는 같이 미로스쿨에다 좀 띄워 놓을 거고요. 교과서 말고 저희에게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교재도 제가 해당하는 파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교재는 학교에 오시면 함께 이제 철도하고 뭐 정리도 하면서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짜 우리가 배워나가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다 PPT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한국사에 대한 이제 PPT 먼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지루해요. 저도 지루하기도 하고 매년 반복하면서 이 부분 왜 배워야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앞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키워주는 거라고, 그리고 약간 머릿속에 전구를 뿅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영어로는 history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를 좀 하는데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생활, 과거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사실에 가깝게 서술된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문학. 요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뜨겁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인문학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문학, 철학, 역사 이렇게 합쳐서 얘기해서 한 글자씩을 따로 뭐 문사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계시고요. 혹은 사회과학 교과를 우리가 흔히 삼간의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리는 지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공간에 대한, 그리고 역사는 시간에 대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니까 인간에 대한, 그래서 삼간의 학문이다. 뭐 인문학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국사는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작으니까 잠시 조금 키워볼게요. 네. 아이고, 그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사는 과연 객관적일까요?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팩트입니다. 어떠한 팩트가 있죠? 네. 쌤, 눈알인가요? 네, 눈알이에요. 제가 그린 겁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선을 대가면서. 네, 팩트입니다. A가 B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신문사가 조금씩 다르네요. 아이고, 제가 요렇게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렇게 띄우려고 했었는데 어리버리하죠.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A 신문사, A가 B를 죽였다. 가 신문사와 나 신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 신문사 읽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계속적인 인격 모독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아이고, 되게 괴롭힘 많이 당했나 봅니다. B에게 극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로 인해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가 신문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신문사는
A가 B를 처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버린 후에도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막 가지는 등 이 아이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 A가 B를 죽였는데 A는 정말 파렴치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게 나. 아니야. B가 참 힘들게 해서 우발적이었어. 좀 하나의 사실을 두고 두 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끌고 와서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A가 B를 죽인 사실은 똑같아요. 네,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가 국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독일에서 헌법을 배워오고 헌법을 막 제정하는 등 정말 이런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런 그를 B를 죽인 A는 테러리스트지. 라고 가 국가는 얘기합니다. 나 국가는 다르지요. 아, B라고 하는 거는 이 새끼는 어머 죄송해요. 이 자식은 우리나라를 처참하게 뭉개버리려는 수작을 하는 개 XX다. A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B를 죽였던 진정한 애국자다.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시각이 다릅니다. 아,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을 겁니다. 아하, 요거 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분이 유명한 게 요거 아닙니까? 왼손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요거 혈서를 써가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분 의사입니다. 의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이냐? 칭송받는 인물이죠. 일본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역사는 진짜 객관적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리라 질문 한번 던져보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2020년이 어떤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선생님 올해는 경자년이에요. 쥐의 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역사학자다. 2020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나는 포스코에 붙었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포스코에 합격한 해다. 나에겐 정말 중요한 해다. 라고 기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100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2120년에 역사학자는 올해를 뭘로 기록을 할까요? 그쵸?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그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20년 올해 참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2020년을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싶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1920년은 어떤 해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있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작년은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1919 아이고 아이고 그 해에는 3.1운동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선생님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2020년은요. 그 1919년 3.1운동 때 만세 운동으로 잡히셨던 그죠? 그 유관순 열사께서 돌아가신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돌아가신 100주년, 서거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20년은 그거 100주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혹시 하나 더 붙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혹시 요즘에 심심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 라고 할 때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 뭐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영화 보는 거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했듯이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한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유관순 이야기 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무료로 배포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를 좀 기원을 하는데 이게 조금 끔찍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흑백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흑백 영화, 컬러 영화가 좀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인데 흑백 영화를 썼다는 이유가 그 감독님께서 피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 잔인한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이렇게 지금 찾아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한 거의 기본적인 예고편입니다. 살짝만 볼게요.週刊番号371番入室 조년 알지? 국가통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우리 또래 같은데 말 나요. 오마이가 슈도 스타일까?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 1번 때문이다. おとなしくしてなさい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저기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自ら囚人だということを共有しております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この部屋で始まりました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보셨고요. 혹시나 지금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고양이가 좀 울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2020년은 어떤 해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영화 끔찍해서 못 볼 것 같아. 사실 저도 이거 눈 막 지끈지끈 감거나 아니면 쳐다보기 힘들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번에 방구석 1년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3.1절 특집으로 무엇을 했었냐면 그 영화 타이핑 오타가 많네요. 그 영화 박열이라고 박열인 의사하고 그다음에 영화 한거 그 유관순 열사 나오는 요거 특집으로 해서 20분씩 요약하고 관련해서 그 한국사 그 선생님 중에 제일 유명하신 최태성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찾아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상투를 확 다 잘라버릴까 보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나 나는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방구석 1년을 보다 보면 영화 이 두 개 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건데요.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올해가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 네, 이 이후에 100년이 지난 그 해이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그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사 수업하면서 요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1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3.1운동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없고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재 이름도 없고 시작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3.1운동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아름답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에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87년 6월 항쟁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덕분이죠.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이라고 해서 앞전자에 글 문자를 써서 헌법이 진짜 뭐 1조 1항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글인데 한 문장이 이렇게 깁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이 아름답게 써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에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강 총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멋지죠?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헌법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죠? 그 내부를 보면 더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멋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는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떨립니다. 이럴 때. 네. 그렇다 치고요. 넘어가 볼게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국뽕에 취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한국사 수업에 대한 이야기 안내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필고사,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지필고사 50%로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고사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기말고사만 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필고사 50%를 기말고사에 한 번에 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퍼센트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행평가에는 서술형평가 20%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 기말고사하고 이 서술형평가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치게 될 거예요. 7월 달에 한꺼번에 치게 될 거고 그거 말고 뭐 토론이나 발표, 개인 발표 혹은 뭐 조별 발표, 지식시장 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요것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중간고사가 사라지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 선생님이랑 역사 다른 선생님이랑 좀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만 쪽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정이 되면 공지를 해드릴게요.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묻습니다. 예를 들면 순서 진짜 싫어하죠 학생들 정말 요 사이에 들어갈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표, 연대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는 걸 좋아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공부는 이렇게 분야별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특히나 정치 부분 예를 들면 왕의 역사. 그래서 뭐 삼국시대의 왕의 역사는 제일 잘 나오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광개토대 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수왕이라든지 이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에는 성왕이라든지 무령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에는 지증왕. 그 다음에 뭐 진흥왕.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서 신문왕 이런 식으로 왕의 역사들은 전부 다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에서도 잘 나오는 왕들이 있죠. 뭐 광종 과거제를 실시한 광종이라든지 노비안건법 만드신 그분, 그다음에 성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종이라든지 고려시대 그다음에 유명한 공민왕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고요. 조선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
고려시대도 태조가 있긴 하네요. 고려는 태조 왕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세조, 영조, 그 다음에 뭐 정조, 뭐 이런 식의 왕들, 이게 전부 다 정치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정치 부분이 제일 잘 나오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나갈게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도대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올해 좀 바뀌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원래는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뉘어서 시험을 쳤었는데요. 이제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나 등급은 똑같습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현행 지금 치고 있었던 건 고급, 중급, 네, 요거 좀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고급, 중급, 초급으로 쳤었는데요.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4월 달부터 시험 치는 것은 심화 기본으로 시험 치는 똑같아요. 뭐는 똑같냐면 등급은 똑같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런 식으로 등급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심화를 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심화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1급 등급이 나오고요. 70점 이상이 나오면 2급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상급. 그래서 심화 시험을 치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혹시 나는 사이트 들어가 보고 싶다. 아이고, 사이트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렇게 들어가셔서 시험에 대한 소개, 소개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시험 요강 이런 것들 등장하는데 시험 일정 그렇습니다. 일정.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언제 칠 수 있느냐? 4월 달에 등급 이런 거 쳐서 5월 달에 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끝까지 다 배우고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내년에 치는 1월 달 시험 같은 거 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게 올해 46회 2월달에 시험 친 46회 시험인데요. 1점짜리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봅시다. 가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농경과 정착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머 모르겠는데 큰일 납니다. 빗살무늬 톡입니다. 어머 움집, 갈돌, 갈판 다 튀어나왔는데 언제지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언제일까요? 돌방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였다.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쟁기, 쇠사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판 돈검을 제작하였다. 언제입니까? 네, 2번입니다. 아, 쌤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이, 다음 시간에 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런 거 좀 같이 해주세요. 뭐 선생님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저에게 좀 써주시면 저도 반영을 할 거고 힘이 더 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전작 학생들이 이런 거 추천했습니다. 선생님 시작하면서 전 시간 내용 한번 다시 훑어주세요. 네, 요거 하겠습니다. 네, 하려고 늘 노력을 할 건데요. 안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수업할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을 할 때 저에게 여기 꼭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놨어요.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이렇게 풀 건데, 그러니까 공부하고 문제를 풀 건데요. 대부분 요렇게 정리한 거 있고요.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요렇게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